안녕하세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명철 위원과 함께 일단 첫 번째로는 프리미어리그 이제 빅6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8월 19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적 시장 종료까지 한 열흘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은 이적 시장인데,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들부터 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골키퍼로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골키퍼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샘 존스톤 그리고 아스날이 라약 골키퍼를 완전 영입했기 때문에 밀리게 된 에런 램스데일 골키퍼가 있죠. 이 둘이 지금 사우스햄튼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샘 존스톤 골키퍼의 스토리를 먼저 좀 짚어보자면, 이 선수가 잉글랜드 국적의 크리스탈 팰리스, 그 이전에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에서 프리미어리그 주전 골키퍼로 뛴 기간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딘 앤더슨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 이 뉴스를 보니까 딘 앤더슨이 심지어 등번호 1번도 샘 존스톤으로부터 빼앗았고, 제가 지금 샘 존스톤의 등번호를 찾아보니까 1번에서 32번으로 미어났어요. 나가겠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나가라는 뜻이에요. 예. 존스톤은 그래서 지금 새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 사우스햄튼이 지금 골키퍼 자리에 대한 불안 요소가 좀 많거든요. 기존 또 사우스햄튼에서 경기를 뛰었던 메카시 골키퍼는 이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워낙에 실수가 많고, 봐주는 골키퍼도 이미 강등을 당했던 프리미어리그 소튼에서의 그 시즌이 그랬듯 워낙 기량 자체를 믿기가 힘든 골키퍼거든요. 네. 1라운드에 선발로 뛰었던 마틴 골키퍼는 괜찮기는 한데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데뷔했기 때문에 한 시즌 동안 팀의 잔류를 걸고 뭔가 주전 골키퍼로 뛰기에는 전체적으로 골키퍼진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램스데일의 경우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며칠 안에 구체적인 딜이 나올 것이다라고 일부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우스햄튼일지 아니면 이외의 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샘 존스톤이나 에런 램스데일 중에는 그래도 팀을 옮기는 골키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전 아스날 그리고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에 있는 맷 터너인데, 맷 터너도 사실 블라우디모스, 맷 터너 막 경쟁을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 둘 다 별로였고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했던 셀츠 골키퍼가 지금 이제 주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브라질 국적의 카를로스 미겔 골키퍼를 노팅엄 포레스트가 추가로 영입을 했거든요. 이 또한 맷 터너에게 노팅엄이 나가라는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터너 골키퍼도 지금 미국 대표팀에서 코파 아메리카 주전을 뛰긴 했지만 그때도 사실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선수에 대한 가치 평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블라우디모스는 뉴캐슬로 이적을 한 반면 과연 맷 터너는 팀을 옮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빅6 대부분의 팀들은 넘버원 골키퍼는 다 확정이고 당연히 뭐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세컨 골키퍼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중하위권 팀들 속에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려는 골키퍼들의 이동도 남은 이적 시간 동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선수는 이제 빅6에 해당되는 선수인데 리버풀의 켈러 골키퍼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오늘 콘텐츠에서 켈러를 많이 다루기에는 잔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리버풀이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 발렌시아의 마마다슈빌리 골키퍼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윤정현 캐스터의 표정이 말해주는 것처럼 굳이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 마마다슈빌리가 특히 뭐 윤정현 캐스터가 라리가를 많이 중계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기대를 받고 있고 또 엄청난 기량을 보여준 골키퍼가 켈러허의 대체자로 리버풀에 온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알리송을 대체하기 위한 이 주전급 골키퍼의 대체자 영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마마다슈빌리도 계약은 됐지만 바로 본머스로 임대를 간다는 것은 적어도 이번 시즌은 마마다슈빌리가 리버풀 스쿼드에 들어온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알리송, 켈러허 주전과 후보 이렇게 골키퍼진이 리버풀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켈러 골키퍼도 리버풀이 아마 팔려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2,500만 파운드에서 3,000만 파운드 등의 금액들이 계속 제시가 됐지만 별다른 그 구체적인 이적 링크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켈러도 이번 시즌은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적 시장의 남은 기간 동안 지켜는 보자라는 이야기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에데르송, 알리송, 뭐 비카리오, 오나나 이 대부분의 빅6 팀들은 확실한 넘버원 골키퍼를 좀 정해놓고 가는 시즌 초반인데 이제 개막전이 끝났으니까. 근데 첼시를 약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첼시 골키퍼는 좀 어떻게 이 마르스카 감독이 정리를 할까요? 일단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참 저도 맨시티전의 산체스를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왜 이렇게 다시 산체스를 기용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도 남지만, 아마 현장에 있는 지도자분의 마음대로라면 어쨌든 산체스 골키퍼는 기존의 첼시 선수들과 좀 융화가 됐던 골키퍼고 일단 뭐 같이 뛰었으니까 그 선수가 잘했고 못했고에 떠나서 일단 한 팀으로서 한 시즌 이상의 경험은 갖고 있잖아요. 기존 선수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점,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페트로비치 골키퍼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프로필상으로 좀 더 패스를 잘하는 골키퍼가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마레스카 감독이 믿어봤던 것 같은데,
1라운드 맨시티전에 봤다면 아마 2라운드부터는 빠른 시일 내로 이번에 비아레알로부터 영입을 한 요르겐센 골키퍼를 좀 네.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요르겐센도 안정감이 어떨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비아레알 경기 이후에 많은 팬분들이 남겨주셨던 팬분들의 어떤 반응과 분석 자료들을 모아봤을 때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는 사실 요르겐센 골키퍼도 기복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프리시즌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산체스보다는 패스를 줄 때의 안정감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산체스가 지금 여기서도 기량이 발전할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르겐센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빠른 시일 내로, 바로 2라운드부터는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왠지 주전 자리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좀 있지 않을까. 추가 키퍼에 대한 보강은 이미 지금 키퍼에 돈을 써놨는데 그럼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골키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좀 수비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수비 쪽도 사실 뭐 아직까지도 좀 이적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빅식스 팀들 포함해서 네. 다른 이제 팀들이에요. 일단은 지금 수비에서는 첼시 팬분들이 언제 나가나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신 트레보 찰로바 선수가 있습니다. 1군 후연에서 아예 제외가 됐죠. 아예 나가라는 지금 뜻으로 아예 직접적인 진짜 소통을 한 거예요. 네. 등번호를 바꾸거나 뭐 경쟁자를 영입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1군 출입 금지. 마리스카 감독이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네, 구단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네.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찰로바 선수가 냉정히 첼시에서 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맨시티전에도 그렇고 프리시즌 때도 지금 기존 센터백진이 바디아실이나 코릴처럼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신 팬분들이 일부 계실 수도 있으나, 트레보 찰로바는 냉정히 봤을 때는 자리가 없다. 그리고 첼시 구단으로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찰로바가 나가면서 일단 수비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 자리는 보강을 통해서 대체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찰로바 선수가 너무 아쉽게도 여러 팀들과 아주 가벼운 링크들은 있으나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급해진 팀이 직접적으로 제의를 한다면 바로 급속도로 이적이 처리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1군에 제외된 선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링크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벤츠레 선수도 지금 아예 밀렸거든요. 전술의 스타일과 좀 맞지 않는다. 아무래도 지금 왼쪽 풀백을 계속 안쪽으로 좁혀서 미드필더가 빌드업을 풀어주는 형태로 풀백을 좀 배치시키는 것을 봤을 때는 벤치레 선수는 확실히 전술에 좀 안 맞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벤치레를 팔고 추가적으로 풀백의 뎁스를 채워줄 자원을 영입할 가능성은 매우 전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칠레 선수가 팀 내에서 갖고 있는 선수들과의 관계나 리더십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남은 이적 시장 한 10여일 정도의 기간 동안 바로 칠레 선수를 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토트넘 스퍼에 이제 잉여 자원이 있죠. 바로 세르기오 레길론입니다. 레길론이 아직도 토트넘 소속이고, 이미 놀랍게도 지난 시즌 뭐 맨유랑 브랜트포드에 임대를 가서 많이 잊힌 이제 이름일 수 있지만, 여전히 왼쪽 풀백의 백업을 굳이 프로필상으로 분류를 하면 일단 지금 토트넘에서 레길론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도기 이외에 왼쪽 풀백을 뜰 자원이 백업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벤 데이비스는 또 센터백 쪽으로 네, 가니까. 센터백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레길론에게는 지금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예.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 빠르게 팔아야 될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 이제 맨유와 브랜트포드로 임대를 갖고 돌아와서 그래도 팀을 좀 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레길론 선수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에는 만약에 뭔가 진전이 있다면 왼쪽 풀백을 좀 급하게 수혈해야 되는 팀이 지난 시즌 맨유나 브랜트포드처럼 레길론에게 또 임대 제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선수 본인도 그냥 1년 더 버텨서 FA로 나가겠다. 그래도 나쁠 것은 없다라는 이 마음을 지금 좀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네. 더불어서 일단 또 맨유 팬들도 사실 수비 교통 정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쏟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더리우트와 그리고 마지라이가 돌아오면서 중앙과 측면이 보강됐고, 그리고 완비사카와 바란이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린델레프와 맥과이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해요. 네, 현실적으로는 역시 린델레프가 좀 조금 더 나가야 될 자원으로 팬분들에게서도 좀 분류를 하고 계신데, 제가 방금 전 찾아보니까 이게 공신력을 떠나서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반갑게 들으실 만한 소식은 떴습니다. 피오렌티나가 관심을 갖고 있대요. 린델레프. 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 링크가 정말 좀 믿을 만한 구체적인 소식인지 아닌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관심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들려와서 부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진전이 있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조고메즈 선수가 지금 리버풀에서는 센터백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있고, 굳이 따지면 지난
지난 시즌은 좌우 풀백의 백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리버풀이 아놀드와 브래들리, 왼쪽은 로버슨과 치미카스, 아예 주전과 백업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고메스를 센터백의 백업으로 지금 팀 내에서는 분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고메스도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기는 해요. 뉴캐슬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린델로프나 조고메스가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던 찰로바나 레길론보다도 좀 더 팀을 옮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있는 선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수비수들의 어떤 이적 소식은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허리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이 허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팀은 확실하게 보강을 했고 또 어떤 팀은 보강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기도 하고 좀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이 허리 쪽 미드필더예요. 맞습니다. 특히 이 이름은 토트넘 팬분들이 잊을 수 없고 좀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만 찾아보시면서 이 선수가 나갔나 안 나갔나 막 알람을 찾아보시고 할 텐데, 아직 안 뜬 선수가 한 명 있죠. 지오반니 로셀소입니다. 예, 아직 예. 있어요. 아직 예. 있습니다. 이 베르바의 선수가 일단 영입이 됐고, 이 쿨로셉스키 선수가 이제는 오른쪽 윙보다는 중앙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계속 분류가 되고 또 그 자리를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드필더진이 포화가 됐습니다. 네. 이 로셀소 선수는 이제 못 나온다, 사실상 자리가 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로셀소면 백업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봤던 경기에서 로셀소는 좀 괜찮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특히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거기선 잘해요. 예. 예, 거기선 진짜 잘하는데, 일단 대표팀과 토트넘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좀 이야기 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난 시즌에 진짜 잘했던 기간이 있기는 했었어요. 토트넘이 이제 중반기쯤 접어들었을 때 메디슨을 포함해서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때 로셀소가 나와서 12월 한 달 동안의 활약이 꽤 괜찮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잘 하나 싶다가도 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부상 때문에 또 팀이 필요로 할 때는 막상 로셀소도 기회를 못 잡을 때가 많고, 그러다가 A매치 주간이 되면 갑작스럽게 부상해서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부활하죠. 그러다가 대표팀에서 부활을 하고 이제 그러면 팀에서 좀 뛸 수 있나 싶을 때 폼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 또 다쳐요. 예. 아무래도 이 부상에 대한 너무 선수 본인에게는 좀 안타까운 이 소식이긴 합니다만, 잦은 부상 때문에 폼이 올라온다 싶으면 유지가 안 되는 모습을 토트넘에서는 너무 많이 보여줘서 팬분들은 이제 로셀소는 더 이상 좀 안 된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토트넘 보드진 측에서 가격까지 깎으면서 필사적으로 로셀소 선수를 팔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팀들이 지금 관심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데려올까 말까 하면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 보드지도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들려왔던 뉴스를 보니까 아스톤 빌라와 레알 베티스가 그래도 로셀소 선수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로셀소 선수는 사실 라리가에서는 워낙 활약 자체가 검증된 선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라리가 팀은 아니지만 에메리 감독이 좀 라리가에서 잘했던 선수들을 모으려는 성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로셀소 선수가 빌라와 베티스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 뉴스를 보면 이외 팀들에게도 크게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은 이적 시장 기간에 그래도 로셀소에 대한 소식은 좀 들려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막판에 뭔가가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브라이튼의 마흐무드 다후드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특히 메넨글라트바흐에서의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지만, 또 데체르비 감독이 그 당시 되게 원했던 영입이라고도 보도에서는 언급된 바가 있었지만, 기대보다 다우드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의 활약은 매우 아쉬웠어요. 적응 아쉬웠죠. 특히 이제 후반기에는 결국 기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로 이제 임대를 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다우드 선수가 브라이튼으로 임대 복귀를 했지만 지금 모데르와 이 다우드 선수 두 명이 제가 볼 때는 미드필더 쪽에서는 크게 자리를 좀 잃은 듯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마 다우드 선수가 나가거나 아니면 지난 시즌 장기 부상 이제 회복을 했지만 팀 내 자리가 없는 모데르 선수가 아마 팀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브라이튼은 어쨌든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좀 그래도 이번 이적 시장 기간에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역시나 조금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맨시티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이제 특히나 시티 팬들이 원했던 로드리의 백업은 네.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 로드리의 백업을 해줘야 됐던 필립스만 이제 이적을 하게 되고 입스위치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칼빈 필립스가 이제 입스위치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항상 이 미드필더에서 정리 자원으로 분류되는 스콧 맥토미니가 있죠. 요새 링크가 좀 뜨더라고요. 두 팀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나폴리. 근데 나폴리가 지금 이제 오시멘 선수를 어쨌든 첼시로 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루카쿠를 콘테 감독이 원하는 대로 데려오려는 듯한 지금 나폴리의 마음이 좀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맥토미니에 대해서도 나폴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시멘을 반드시 팔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폴리가 과연 오시멘 딜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맥토미니의 이 영입 가능성과도 좀 꽤 연결돼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풀럼도 지금 맥토미니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네. 있거든요. 이미 아스날이 좀 팔고자 했던 스미스 로우를 어쨌든 풀럼이 좀 품으면서 이번 시즌 스미스 로우를 기용하게 될 이제 풀럼이 될 텐데, 과연 맥토미니 선수까지도 이제 풀럼이 확실하게 좀 영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확실히 이 미드필더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중요해진 현대 축구이기 때문에 네. 이 남은 이적 시장 열흘간의 일정을 통해서 어떤 팀들이 착실하게 보강을 더 하고 어떤 팀들이 마지막에 또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지 상당히 좀 재밌어지는 프리미어리그 포함해서 다른 리그와의 링크가 좀 진해지고 있는 현재 미드필더까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득점을 해줘야 되는 네. 앞쪽으로 이제 시선을 옮겨 볼 텐데요. 공격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격수에서 사실 이번 빅6를 봤을 때 좀 확실하게 보강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팀은 사실상 없거든요. 아무래도 맨시티에 혼란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리버풀이 다윈 누네스를 품었다든지 네. 이런 좀 왜 머뭇거리세요? 좀 약간 습관적으로. 근데 이적료 자체는 좀 이게 주목받을 그럼요. 만한 영입 아닙니까? 네. 이적료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누홀 대전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런 정말 공격수의 메가급 좀 뭔가 딱 이거 소식이 꽂힐 만한 그런 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던 게 이번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직 이적 시장 10일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고 혹시 오시멘을 첼시가 품는다면 나름 이제 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또 공격수 영입 소식이 들려오는 거니까 과연 8월 마지막까지 그런 공격수, 대형 공격수의 영입 소식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정리 자원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스날이 아직도 은케티아를 못 팔았습니다. 마르세유 원래 링크가 진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세유가 원했던 금액보다 아스날이 더 높게 불러서 가격에 대한 그 이견이 발생하면서 결국 마르세유의 판매가 지금 많이 어려워진 지금 아스날의 상황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은케티아 선수가 득점을 하는 뭔가 센스 있는 그 감각은 좀 있어요. 1대1 상황에서 골 냄새를 맡는 위치 선정, 마무리 능력, 그리고 그 침투 능력, 그리고 압박 능력까지도 보유한 선수긴 한데, 항상 이 선수에게 드는 아쉬움은 경합이 너무 약해서 자기의 장점을 막상 실전에서는 잘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지금 이 악순환이 반복된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미 아스날에서는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수스 그리고 둘 다 없을 시 아니면 다른 자리를 두 선수가 뛰게 될 때는 트로사르 가짜고번을 기용하면서 은케티아는 거의 전력 외자원으로 이미 지난 시즌부터 분류가 됐는데, 에이전트가 다른 구단에게 은케티아 선수를 계속 역제의하고 있는데, 홍보 기간이군요. 예, 문제는 이제 뭐 이적료에 대해서 너네 뭐 공짜로도 데려갈 수 있으니 제발 좀 데려가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역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방금 전 기사에서는 좀 들려오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공짜로 데려가라는 게 사실 말이 공짜지 아스날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고, 어이가 없죠. 아스날이 마르세유에게 팔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금액을 받기 위함인데 막상 에이전시 측에서는 은케티아 선수를 헐값에 데려가라 이렇게 역제안으로 다른 구단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구체적인 링크보다는 자꾸 이런 링크만, 이런 보도만 나오고 있어서 아스날 팬분들은 너무나도 답답하시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정말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좀 귀를 좀 열어두고 소식을 좀 팔로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장훈 캐스터와 제가 좀 오랜만에 언급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울버햄튼에 소속돼 있는 파비오 실바. 한동안은 축구 게임에서도 본자급 포텐셜, 본자급 잠재력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잊혀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게임에서도 많이 평가가 떨어졌더라고요. 파비오 실바가 이제 제노아로부터 지금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임대 후 영입 제안이었는데 이적료에 대한 이견차 때문에 울버햄튼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미 뭐 파비오 실바가 그동안 여러 팀들과 임대를 좀 다녀오면서 경기 출전을 좀 하고 있긴 했었는데, 문제는 원래 파비오 실바에게 받았던 그 기대보다는 확실히 성장 자체는 좀 아쉽게 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대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고, 울버햄튼이 클럽 레코드로 이 선수를 데려온 것에 비하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시장 가치, 그러니까 이적료가 예상되는 금액은 당시 울버햄튼이 데려온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좀 낮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이제 베르더 브레멘 그리고 레알 베티스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판매는 현실적으로 4월 때만큼의 금액을 다시 되돌려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전력에서 기용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서 조금 돈을 많이 받진 못하더라도 아쉬움을 삼키고서라도 울버햄튼은 파는 쪽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뭔가 소식이 그래도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공격수보다는 윙 자리로 봐야 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측면 자원인 파쿤도 펠리스트리. 저랑 이제 윤장현 캐스터가 중계했던 이 커뮤니티 실드에는 그래도
놀랍게도 오른쪽 풀백으로 교체 출전을 하긴 했었어요. 측면 수비수로 나왔죠. 예, 혹시 이제 그 팬분들이 각 팀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할 때 한 포지션의 모든 선수들이 뭐 부상을 당하거나 징계로 못 나와서 그 자리가 비어서 막 윙자리에서 땜빵 보는 막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게 보통 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커뮤니티 실드를 보고 난 뒤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혹시 오른쪽 풀백을 좀 어쨌든 완비사카로 떠났으니까 달로 선수가 뭐 못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파쿤도 펠리스트리가 뭐 풀백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구상하시는 반응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파쿤도 펠리스트리도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랑 지금 링크가 좀 나고 있고 다른 구단들과의 루머도 자잘자잘하게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선수가 라리가 인들을 그동안 자주 다녔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우루과이 대표팀의 주전으로 계속 좀 쓰였거든요. 예. 비엘사 감독이 또 신뢰했던 또 드리블러로서의 또 가능성, 기량을 인정받았던 파쿤도 펠리스트리 선수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좀 없기는 한데 근데 지금 파나티나이코스의 링크가 꽤 구체적이어서 아마 그래도 이쪽으로 좀 팀을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매각 루머 금액이 850만 파운드. 이 종류 자체는 팬분들이 느끼시기엔 조금 낮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옵션을 다른 구단으로 이제 파쿤도 펠리스트리가 추후에 이적을 할 시 4에서 50% 가량의 금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받을 수 있다. 세론 조항이라고 흔히 부르는 조항이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파쿤도 펠리스트리는 팀을 옮기게 되고 이적료 자체는 당장 들여오는 금액은 낮을 수 있어도 옵션을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추후에 재미를 보는 방향으로 뭔가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격수 쪽에서 좀 토트넘은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을까요? 토트넘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솔랑케를 품었고 히샬리송 선수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솔랑케 선수가 당장은 주전 공격수로 기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히샬리송 선수가 과연 타 대륙의 제안을 받아서 팀을 옮기게 될지 그 부분이 이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지금 공격수와 관련해서는 첼시 쪽의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일단 아직 첼시 소속인 브로야 냉정하게 1군 팀에서는 지금 자리가 없는데 입스위치 타운의 임대설이 지금 나온 거 말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거든요. 과연 입스위치하고의 그 임대들이 본격적으로 성사가 될 것인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루카쿠 선수 빨리 팔아야죠. 네. 근데 지금 오시멘 딜에 엮어서 뭐 나폴리와의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오시멘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주급이 첼시로부터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첼시는 기존에 이제 주급을 많이 받았던 스털링 선수를 어떻게든 정리해야만 오시멘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게 스털링 선수도 지금 바로 뭐 팀을 떠나려는 마음이 막상 앞서는 선수는 아니고 엄연히 따지면 스털링은 좀 잔류를 우선시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정리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할 때 주급 문제가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루카쿠를 나폴리로 보내려 하는 첼시의 계획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오시멘을 품는 것, 루카쿠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스털링을 파는 것 여러 가지로 조금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남은 이적 시장 12월 기간 동안 과연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수 다트로포파나 선수도 지금 첼시에 남아있긴 한데 그러네요. 이 선수를 또 어떻게 정리할지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이든 산초 그리고 아스날의 리스 넬슨 정리될 자원으로 팬분들은 분류하시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별다른 그 이적 루머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바라봐야 될 분위기가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항상 이적 시장마다 늘 주목을 받는 브랜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도대체 팀을 옮기는 건지 그러네요. 예. 많은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브랜트포드가 지금 분명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구단에게 팔려고는 했는데 왜냐면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팔지 않으면 브랜트포드도 이제는 FA로 그냥 공짜로 이 선수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이번 여름에 토니 선수를 팔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점점 가격을 낮추고 있긴 하거든요. 문제는 여러 구단이 아이반 토니 영입을 위해서 달려들긴 했는데 개인 협상 과정에서 생각보다 토니에 대한 평가를 아쉽게 내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아스날 측에서 아이반 토니를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아이반 토니가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기도 했고 개인적인 어떤 그 문제가 좀 느껴졌다. 태도에 대한 문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좀 부정적이다. 혹은 너무 금전적인 조건을 우선시해서 막상 데려오려는 구단이 좀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이 선수가 우리 팀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뭐 진정성을 못 느꼈다 등등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좀 도박 스캔들 이외에도 뭔가 개인적인 부분에서 각 팀의 스카우터들에게 신뢰를 주기 힘든
뭔가의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과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의 아이반 토니 이적 루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예. 대신에 들려오고 있는 소식은 지금 사우디의 알 아흘리가 엄청난 조건으로 이제 아이반 토니를 좀 데려올 거라는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중동 자본이 결국 침투하는군요. 네, 토니 선수의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금전적인 부분을 좀 우선시해서 각 팀의 스카우터들 혹은 협상 담당자들에게 실망을 줬다는 이야기가 맞다면, 그러면 사우디 쪽의 제안이 어쩌면 아이반 토니 입장에서는 좀 솔깃할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아이반 토니가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사우디로 팀을 옮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렇게 좀 이 선수의 행선지가 드디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명철 위원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이제 이적 시장, 오늘이 이제 첼시와 맨시티 새벽에 경기가 있었고, 네. 나서에 이제 저희가 이 투머치 풋볼 TMF를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약 열흘 좀 더 남았죠. 예, 열흘 가량의 이상의 좀 이적 시장의 기간이 아직까지 있고, 사실 뭐 저와 이명철 위원은 이제는 좀 추억이 됐는데, 네. 이 마지막 날에 또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안 좋은 기억이긴 합니다만. 금발의 공격수가 이렇게 좀 떠나는, 그렇죠. 예. 그런 마지막 날이 뭐 겨울이긴 했지만 그때는 은근히 있거든요. 진짜 뭐 예. 몇 시간 전에 이적 시장 닫히기 몇 시간 전에 그런 루머가 팍 진전이 돼서 진짜 대형 공격수가 이적하고 대형 수비수가 이적하고 이런 경우들이 돈이 참 많이 구르는 프리미어리그에선 특히나 그런 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에는 사실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로와 코파가 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나고 개막전에 돌입하더라도 이적 시장은 좀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프리미어리그 포함해서 타 리그와의 타 대륙과의 이적 시장도 좀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명철 위원과 함께 TMF 1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잠시나마 얘기를 해봤습니다.